테헤란의 깊은 지하 벙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마라라고의 집무실에서는 침묵 속에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갈리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주할 미래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긴장감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판 전체를 다시 짜는 설계자이자 거대한 복수극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란의 교주 하메네이가 왜 갑자기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다가올 2026년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력한 관찰자로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신의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감추고 있는 마지막 패는 무엇이며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란의 몰락과 새로운 중동의 탄생을 예고하는 비공개 보고서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권력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품처럼 보이지만 트럼프에게 지금의 권력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갑옷입니다. 그는 정치를 단순한 게임이나 명예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이란 국영방송이 전 세계에 송출한 화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2024년 버틀러 유세장에서 그가 피를 흘리던 그 비극적인 사진을 내걸며 이번에는 총알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노골적인 사형 선고이자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대립이 아니라 한 가문의 명운이 걸린 피해 복수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강경파 지도부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더 집요하고 잔인하게 그의 가족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 이방카와 아들 베런,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손주들까지 평생을 암살의 공포와 경호원들의 장벽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혁명 수기대가 모의했던 암살 계획들이 하나둘 수사당국에 의해 백일화에 드러날 때마다 그는 차가운 분노를 억눌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한 자신의 가문에는 영원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의 가장 연약한 고리인 동시에 그를 가장 잔혹한 사냥꾼으로 만드는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고상한 외교적 수사학이 지금의 트럼프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에게 이란은 그저 관리하고 타협해야 할 국제정치의 변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에게 이란 정권은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 실존적인 괴물입니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을 먼저 꿰뚫겠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복잡한 지정학적 논리를 들이대지만 저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존 본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서두르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는 지금, 이 위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다면 퇴임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도망과 불안의 연속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또 그만큼 결단력이 넘칩니다. 가진 것이 많은 남자가 왜 굳이 전쟁이라는 도박을 하려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에게 지금의 권력은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탄조끼이자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생존의 에너지가 테헤란을 향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우리는 그가 던질 다음 승부수가 과연 무엇일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상대를 죽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가족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통해 제거보다 더 강력하고 영리한 처리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한 세계에서 무조건적인 사살은 때로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지휘부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가 바로 이 파괴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빈자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와 끝없는 내전으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거가 아닌 장악이라는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사례를 반드시 복기해야 합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압송했던 그 작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당시 32명의 쿠바 군인이 목숨을 잃으며 하바나에서 국장까지 치러지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마두로를 죽여 영웅으로 만드는 대신 법정에 세워 그 권위를 완전히 박살냈고 베네수엘라 정권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식, 즉 적을 신호로 만들지 않고 그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전략은 한반도의 킬체인 시스템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킬체인은 단순히 미사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지휘부의 뇌를 마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트럼프는 이 개념을 확장하여 이란에 적용하려 합니다. 하메네이를 폭격으로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그를 생포하여 이란 국민들 앞에 세우는 것은 이슬람 신권 통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이 됩니다. 살아있는 독재자는 협상의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죽은 복제자는 추종자들에게 영원한 투쟁의 깃발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과거 수십 명의 테러 총책을 처단하면서도 정작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생포를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의 숨통을 끊는 것보다 적의 의지를 꺾고 그를 우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체포 시나리오는 극도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미군 병사가 포로가 되거나 작전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중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권력자에게는 가장 잔인한 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국 정치는 거대한 폭풍전의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으며 모든 시선은 백악관의 결단에 쏠려 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예외 없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유권자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는 시기에 트럼프에게는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 즉 확실한 전리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그에게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도박판입니다. 여기서 하메네이 정권을 굴복시키는 성과를 거둔다면 선거 승리는 물론이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반석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중동의 늪에 다시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이 시기에 몸을 사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신봉하는 그는 지금 이란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 내부의 민심을 다시 결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패배의 공포는 그를 더욱 과감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의회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면 남은 임기는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테헤란의 목줄을 언제 어떻게 잴 것인지 그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무의미한 희생에는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트럼프는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즐기며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질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선거 당일 아침에 이란 정권의 실제적인 붕괴라는 선물꾸러미를 미국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 치열한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테헤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소리 없는 눈, 바로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입니다. 눈은 감을 수 있지만 데이터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테헤란의 권력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비밀리에 구축하고 2026년 초 마침내 완성한 인공지능 감시망은 그들의 거친 호흡 소리와 은밀한 속삭임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거대한 디지털 그물을 짜고 있습니다. 나탄즈의 원심분리기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이번에 가동된 스톡스넷 2.0은 과거의 투박한 악성 코드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인공지능 기반의 침투 무기였습니다. 물리적 파괴는 시작에 불과했으며 이 고도로 지능화된 프로그램은 핵시설 내부의 통신망을 장악한 뒤 지휘부의 위치와 이동 경로,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까지 낱낱이 파헤쳐 백악관의 모니터 위로 송출했습니다. 폭탄 한 발 떨어뜨리지 않고도 적의 심장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이 소리 없는 전쟁 앞에서 이란의 기술적 방어선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줄이 막힌 독재자는 더 이상 군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재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초강력 금융제재는 이란 고위 관료들이 필사적으로 운영하던 그림자 뱅킹 네트워크를 단숨에 마비시켰습니다. 해외 계좌에 은닉해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순식간에 동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그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일 것입니다. 망명을 위해 준비했던 개인 전용기는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하고 비밀리에 예약해둔 유럽의 안전가옥들은 이미 정보당국의 감시 아래 놓여 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의 재산과 막다른 골목뿐입니다. 벽은 없지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 예측되고 차단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란 지도부는 극도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를 의심하며 자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 충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술과 자본의 완벽한 결합을 통해 상대를 스스로 고립시켜 말라 죽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복 모델이 완성된 셈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원래 화려한 약속으로 포장되기 마련입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겠지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벼랑 끝보다 더 위태로운 인공지능의 조준경 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조차 트럼프가 가진 더 큰 야망, 즉 과거의 모든 외교적 실패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집요한 의지에 비하면 그저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거대한 오답노트와 같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배해온 소위 엘리트들의 선택이 어떻게 미국의 국력을 갉아먹었는지를 누구보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쳐왔습니다. 먼저 리처드 닉슨의 사례를 보십시오. 1972년 그가 중국의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그것을 위대한 화해라고 불렀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국이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한 전략적 재앙이라고 규정합니다. 닉슨이 열어준 그 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무분별하게 흡수하며 거대한 위협으로 성장했고 결국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닉슨은 평화의 전도사가 아니라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인 셈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부시 가문과의 갈등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이름 아래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신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은 기득권 세력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변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한 실패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과 손을 잡은 비겁한 담합의 민낯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낡고 부패한 구시대의 사슬을 끊어내고 미국을 다시금 정의로운 강대국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그가 이란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는 오바마의 유화책이나 부시의 무분별한 개입이 남긴 상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을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거나 아예 협상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자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꿈꾸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실패한 과거에 묶여있는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닉슨과 부시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미국의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정점에는 지금 테헤란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의 결단력 있는 행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짧은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영겁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테헤란의 지도부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흘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권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 즉 당신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하면 나 또한 즉시 발포하겠다는 선언은 이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800명의 반정부 인사 처형 계획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학이 아니라 실제로 장전된 총구를 적의 관자놀이에 갖다 댄 상태에서 나오는 서슬퍼런 실권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트럼프라는 인물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가 지난 임기 동안 보여주었던 과감한 결단력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경고가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정한 금지선을 넘는 순간 테헤란 상공은 미군의 전략자산들로 뒤덮일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잔혹한 학살 본능을 억제하게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청칼이 아니라 텅 빈 지갑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시장에서는 리알화가 종이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하고 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민심은 이미 정권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트럼프는 군대를 움직이기 전에 이미 리알화의 폭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미사일로 이란의 내실을 초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탄과 군사적 압박이라는 양날의 검이 지금 하메네이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굶주린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외부에서는 트럼프의 냉혹한 경고가 숨통을 조여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72시간의 침묵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 직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며 트럼프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심리전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그리는 새로운 중동의 설계도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밀실에서 만날 때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테헤란의 운명을 가를 정교한 설계도가 들려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스테판 밀러로 이어지는 이른바 트럼프의 워 캐비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세기 작전이라 불리는 최종 단계의 계획을 빈틈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 작전의 핵심은 데이터의 완전한 장악에 있습니다. 이란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지도구의 이동 동선은 이미 인공지능의 조준경 아래 투명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현장 정보와 미국의 압도적인 신호정보 기술이 결합하면서 이제 이란에는 그 어떤 비밀 공간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그 손가락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트럼프는 이 판을 통해 미국의 힘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설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 이후의 혼란까지 통제할 수 있는 맹철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만약 사담 후세인 사후의 이라크와 같은 무정부 상태가 재현된다면 이 모든 승리는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의 마침표는 폭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찍히게 될 것입니다. 테헤란의 심권 통치가 막을 내린 자리에 어떤 세력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이 설계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기획된 정권교체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과연 승리의 환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시작일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의 마지막 신호뿐입니다. 운명이 영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스스로 운명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거센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그가 남긴 궤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기운과 미국의 국력을 쏟아부어 이란이라는 거대한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 하며, 이것은 단순히 한 정권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영웅의 기운이 다하면 자유를 잃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자신과 미국의 새로운 전성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풍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이 만들어내 새로운 기회의 땅을 먼저 점령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성두리째 바뀌는 격동의 2026년에는 어설픈 낙관론보다 냉혹한 현실인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금값과 유가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문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가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써내려가는 이 거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더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해안을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6년 현재의 전략적 데이터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투자나 군사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